지금 대한민국 트로트파는 11살 소녀 이수연의 사부곡의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현역가왕 3, 첫 회부터 마녀 심사단 10인의 전원 찬성, 즉 올인장을 끌어내며 눈물바다를 만든 이 무대를 보며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환호성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서늘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과연 우리는 순수한 실력에 감동한 것인가? 아니면 제작진이 정교하게 조립한 서사 패키지에 포섭된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수연의 완벽한 무대 뒤편에 숨겨진 차가운 구조와 호스트 김다현을 꿈꾸는 방송사의 노골적인 전략을 정면으로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수연의 올인장이 우연한 감동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서사 패키지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방송가 생리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바이벌 예능에서 제작진이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해 가장 즐겨 쓰는 키워드 조합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최연소라는 물리적 경이로움, 사별과 조부모라는 비극적 서사, 여기에 순수라는 무결점 캐릭터와 레전드 심사위원의 오열이라는 리액션까지 총 5가지 요소가 그것입니다. 이수연의 무대는 이 모든 구성 요소를 단 하나의 시퀀스에 결집시킨 감성공학의 정수였습니다. 특히 도입부의 사부곡 프레임은 시청률 그래프의 폭발적인 수직 상승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거치며 시청자가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결핍이 있는 천재성이 발현될 때였습니다. 제작진은 이수연이 7살 때 아버지를 떠나보낸 사연을 집요하게 조명하며 무대 위에 홀로 선 아이의 고립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더욱이 선곡의 치밀함은 소름 돋는 수준입니다. 수십 년간 트로트계에서 부성이를 상징하는 곡으로 소비된 도라지꽃을 선곡한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곡의 원곡자인 진성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직접 눈물을 닦는 장면은 시청자로 하여금 이 감동이 계승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예술적 폭발이라기보다는 감동이 터지지 않을 수 없도록 설계된 고도의 내러티브 아키텍처에 가깝습니다. 방송 이후 실시간 검색어 점유율과 SNS 언급량 통계를 살펴보면 이 서사가 배치된 구간에서 이수연이라는 브랜드가 단숨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작진은 이수연이라는 강력한 IP를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에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완벽히 성공한 셈입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지점은 마녀사냥이라는 자극적인 룰이 만들어낸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10명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즉시 탈락 후보가 되는 구조에서 아버지를 기리며 열창하는 11살 아이에게 아니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심사위원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미디어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를 집단적 통조 압력과 평판의 함정으로 설명합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돌아가고 실시간으로 심사평이 기록되는 환경에서 아이의 사부곡의 버튼을 누르지 않는 행위는 음악적 비평을 넘어 윤리적 지탄의 대상으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즉, 버튼을 누르지 않는 순간 해당 심사위원은 냉혈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전문가 혹은 어린아이의 꿈을 짓밟는 독설가라는 대중적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자폭 행위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경연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데뷔 수십 년 차의 베테랑이자 성인 실력파 가수인 금잔디나 조정민 같은 참가자들조차 8에서 9표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도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너지는 것이 이 판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완성도나 무대 장악력 면에서 아직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11살 소녀에게만 유독 올인정이 쏟아진 현상은 이를 냉정한 음악적 평가라기보다 구조가 강요한 집단적 온종주의의 산물으로 보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이수연의 실력과는 별개로 그녀가 지닌 미성년자라는 방패가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법조계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의 연령 하향 평준화가 가져오는 심사 기준의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인 현역 가수들은 단 한 번의 음정 실수나 호흡의 불안정함에도 프로답지 못하다,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서슬퍼런 비판을 받으며 즉각 탈락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수연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철저히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적 관용에 가깝습니다. 대중과 심사위원 모두가 무의식 중에 11살 아이가 이 정도면 기적이다라는 면죄부를 미리 발급해두고 무대를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수연을 한일가 왕전의 전략적 병기로 활용하려는 제작진의 노골적인 의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석가들은 현재 트로트 오디션이 단순히 국내용 콘텐츠를 넘어 일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IP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일본 엔카 시장에서 미소라, 히바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청제소녀 캐릭터는 수십 년간 불패의 흥행 공식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김다현, 전유진의 뒤를 이을 차세대 스타로서 이수연이 지닌 K소녀의 상징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한일 대항전이라는 구도 하에서 일본 측이 내세울 무서운 10대 신동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실력은 물론 지켜주고 싶은 민족적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아이콘이 절실합니다. 이수연은 11살이라는 나이와 사부곡이라는 서사를 통해 이 조건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시청률 지표를 분석해보면 이수연의 무대가 방영되는 순간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20%를 상회하며 이는 곧 한일전 성사시의 광고 단가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제작진은 무대 뒤 클라이맥스 배치는 물론 반복적인 리플레이와 감성적인 자막 처리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한 상업적 수익 모델의 구축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연의 진짜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완벽한 호감과 견고한 보호막 안에서 잉태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캐릭터가 반복될 때 매우 빠르게 피로감을 느끼며 특히 미성년자 출연자가 보여주는 성장의 한계에 대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누구보다 냉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과소비의 역설입니다. 지금까지의 무대가 서사를 통한 증명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무대는 오직 실력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역사적 패턴을 분석해보면 신동 타이틀을 달고 등장하는 스타들이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본인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그 서사 자체였습니다. 제작진이 씌워준 오린정이라는 화려한 왕관은 지금은 빛나 보이지만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그 무게는 이수연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대중의 기대치가 하늘을 찌를 때 작은 음정의 균열이나 감정 처리의 미숙함조차 균열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소비된 캐릭터는 작은 실패조차 허용하지 않는 비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는 인생의 하늘 노래하는 장르입니다. 11살의 경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깊이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며 슬픔 이외의 에너지? 예를 들어 환희, 관능, 혹은 삶의 해학을 요구하는 미션에서 이수연이 성인 현역들과 대등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만약 보호막이 벗겨지는 순간이 온다면 지금의 절대적 호감은 오히려 거품이었다는 과도한 비난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수연의 짐정한 시험대는 감동적인 사부곡이라는 서사의 보호막이 거치고 오직 한 명의 가수로서 발가 벗겨지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제작진이 설계한 안전한 궤도를 벗어나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최연소 오린정은 영광스러운 기록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천재의 탄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사가 만든 거대한 감정 소모극의 주연 배우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이수연이 서사라는 외피를 벗어던졌을 때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